자, 17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상의 특례.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다. 이 예외는 용도 지역만 있기 때문에 용도 지역 결정 절차상의 특례가 됩니다. 틀린 거 찾기. 거기에 3번 보시면은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은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관리지역이 아니라 도시지역에 연접하는. 3번이 틀렸고요. 1번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산업단지가 5개가 있는데 5개 중에서 아무리 지정을 해도 도시지역 안 되는 게 2개가 있었죠? 예. 농공단지 X, 농공단지 X, 준산업단지 X. 그래서 농공단지가 정답으로 시험에 3번이나 나왔었어요. 2번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면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4번 전원개발사업구역이나 예정구역 지정하면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지만 단 예외가 있다. 도시지역에 설치가 불가능한 수력발전소나 송변전시설만을 설치할 목적일 때는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가 의제되지 않는다. 4번 지문만 아직 시험에 안 나왔던 거고요. 5번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 지역 내용과 동일했을 때는 준공 인가일로부터 이웃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단 고시는 하여야 한다. 18번 아주 기본적인 문제 하나 하는 거지. 왜? 이맘때가 되면은요 기초가 흔들리고 있거든. 그래서 용도 지역의 뜻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거 하나 이제 복습을 해야 돼요. 예. 어려운 것만 하다가 보면 이제 이거 틀립니다. 예. 중고층 주택 중심 편리한 주거환경 2종 일반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 일반 공업 제한적인 개발 허용 자연 녹지 지역 그럼 되겠죠? 18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네. 18, 중고층이 일반 주거 3종이죠? 예. 중층 주택이 2종이고 예.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19번 용도지구와 지정 목적을 연결한 것이다. 틀린 거 찾기. 그래서 틀린 거 찾기 5번 토지 용도가 낮은 해안변, 낮은 그러면 자연방제지구. 그렇죠? 5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특화 경관지구 수변과 문화적 보존가치. 역사 문화환경 보호지구 국가유산 전통사찰 보호취락지구가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10월 2일부터 시행이니까 우리 시험 범위에 포함이 돼. 10월 2일부터 시행이야. 그래서 며칠 차이로 포함이 됩니다. 녹간 농잔의 취락을 농촌의 주거 환경 보호와 주거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지구다. 보호취락지구 알아두시고 용도지구 공부를 좀 하셔야지. 지금 한 문제 나오니까. 20번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가 나와 있습니다. 틀린 거 찾기 4번 보시면은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는 시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신설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문제를 내면요. 요거 이제 세모 표시를 해놓고요. 예.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용도지역은요. 주거, 상업, 공업, 녹지는 조례로 세분이 가능해. 그러니까 용도지역 중에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는 조례로 세분이 가능해. 그런데 무조건 용도 지역이 예, 조례로 신설 가능하다 그러면 안 되지. 용도 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게 보면 이거는 틀린 지문이야. 예.
근데 출제하신 분이 우겨서 야 용도 지역 중에도 세분되는 게 있지 않냐 조례로. 예. 이러면은 또 옳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지문이 우리 몇 페이지에 나오는가 보겠습니다. 용도 지역. 우리 요약집 29페이지 맨 밑에 요약집 29페이지 맨 밑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도시군 계획 조례로 세분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을 추가적으로 세분 지정할 수 있다. 그거죠? 조례로 어디만? 주거, 상업, 공업, 녹지만. 그러면 다른 데는 조례로 세분 안 되는 거잖아.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세모 표시해놔야 된다. 다른 거 확실한 걸 더 찾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 한번 넣어놨습니다. 용도 지구는 또 조례로 신설 가능하다는 것이 당연히 조문에 나옵니다. 용도 지구는 조례로 신설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 조례에도 문화지구라는 게 신설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번 용도 지구는 상호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심이 많이 나왔고 용도 지구 지정 변경은 뭘로 해?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한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 결정 절차에 주민의 의견 청취가 나오니까 당연히 맞아 이거는. 그 다음에 3번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 지구를 추가로 세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 지구가 3개로 대통령령에 세분되어 있는데 4번째, 5번째도 만들 수가 있고 특화 경관 지구는 또 조례로 세분할 수도 있다.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도 조례로 세분, 특정용도 제한지구, 청소년 출입 금지 지역도 조례로 세분. 5번 특정용도 제한지구의 뜻이 나왔죠? 주거, 교육, 환경보호, 청소년보호. 그 다음 21번 시가와 조정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찾기가 나왔습니다. 4번 지문 보시면요. 시가조정구역에서 산지가 있었는데 산지에서 뭐 건물 짓는 허가를 받았다. 그 말은 산지 전용 신고 등등을 다 받은 것으로 본다. 의제가 되고요. 그러면 1번은 지구 단위 계획과의 응용 문제입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의무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시가와 유보 기간은요. 시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물론 지정하지만 5년 이상 20년 이내. 10 많이 나왔어요. 5년 이상 20년 이내. 그 다음에 기존 주택 면적을 포함해서 100제곱 이하의 주택의 증축은 허가받으면 할 수 있다. 허가사항이 있다. 신고하는 경우. 예. 허가사항이다. 그래서 주택 신축은 금지, 증축은 허가받으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신고사항이 없어요. 그 다음에 5번 공공시설들이 있습니다. 공공시설도 다 허가받아야 되고 신고하는 경우가 없다 그랬습니다. 공공시설이라도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라 다 허가를 받고 설치해야 된다. 22번 도시혁신구역에 대해서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따로 정한다는 것은요. 규제를 완화시켜 주기 때문에 따로 정하는 겁니다. 따로 정하는 것은 규제를 완화시켜 주려고 따로 정하는 거죠. 학교, 그 다음에 공원, 공원. 학교 공원이 너무나 중요하죠. 네. 그 다음에 공개 공지 확보, 누구나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 미술 작품 설치, 조각상 같은 거.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뭐 따로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예. 답 5번이고 이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주차장 설치, 주택의 배치 이런 것들은 다 따로 정할 수 있다. 22번 두 번째 예상 문제죠. 도시혁신구역에. 예.
23번.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입니다. 택지 개발 지구에서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 그렇죠? 정비구역에서 사업이 완료되고 10년이 경과된 지역. 그 다음에 시가와 조종 해제되고 30만 제곱미터 이상, 100만인 30만 이상 맞아요.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의무적 지정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지정할 수 있다다. 그 다음에 도시 자연공원 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도 지정할 수 있답니다. 의무가 안 나와요. 예. 4번이 정답. 녹지가 주상공으로 바뀔 때 30만 이상, 50만은 30만 이상이니까 지정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24번 문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찾기가 나왔죠. 3번.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죠.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은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은 맞아. 근데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 게 2번하고 4번이었지? 2번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4번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그렇죠? 예. 높이 기준. 최고한도, 최저한도 외워주셔야 되지. 그러면 1번은 도시적 외의 지역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전부 일부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될 때는 건폐율의 1.2배 이내에서 건폐율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은 건폐율 1.5배, 용적률은 2배인데 특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기존에 완화되어 있으니까 완화되어 있는 곳에 다시 1.5면 더 완화가 되기 때문에 1.2로 줄여놓은 거죠. 그 다음에 한옥마을 보존할 때, 그 다음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 때는요.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 100% 완화의 뜻은 주차장 100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한 대도 설치하지 않으면 100% 완화다. 4번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의 30만 이상일 땐 지정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은 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권자 누군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절대 구청장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틀린 거 찾기 5번 보세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고시일로부터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실효. 주민이 입안을 제안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5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그렇죠? 예. 그건 3년이죠? 예. 그래서 5번 틀렸고 1번은 지구 단위 계획을 우선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 용도 변경 공작물 설치하려면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해라. 단 가설 건축물은 제외다. 가설 건축물은 임시로 설치하는 거니까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설치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전부나 일부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 특징이 대규모 건축이 있는 곳이고요. 그 지역의 전부나 일부에 지정을 하는데 절대 지정 못하는 곳,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안 돼. 왜?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시가와에서 해제되는 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지정할 수 있다는데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여기는 공유수면이나 인접토지, 대규모 건축이 일어나진 않기 때문에 지정을 할 수 없다고요. 준산업단지 지정할 수 있죠.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용도 지역을
그 범위 안에서 예,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지역 안에서 바꾸거나 상업 안에서 바꾸거나 공업 안에서 바꿀 때는 지구 단위계로 변경할 수 있다. 2종 전용 주거 지역을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죠. 그래서 4번에 그게 나와 있죠. 지정할 수 없다고. 예,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26번이 이제 개발행위 허가가 나와 있어요.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 찾기가 나옵니다. 옳은 것 찾기. 3번 지문 보시면은요. 최근 5년간 시험에서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 가장 많이 나온 거 조건을 붙여서 개발행위 허가 할 수 있고 이때 조건을 붙이고자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게 최근 5년간 개발행위 허가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안 나오게 했자면 또 나와. 2년 연속 나왔으니까 또 안 나와. 또 나와. 때린 데를 또 때려. 더 아파. 때린 데를 또 때려. 자, 1번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 단 1개월 내에 신고는 해야 되고요. 그러면 행정청이 하든 비행정청이 하든 차이가 없어요. 누가 하든. 그래서 괜히 비행정청이 하니까 뭔가 또 예외가 있는가 싶어서 틀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1번 지문 기출문제 나온 적 있고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는 중도의 지도의 심의를 거친다? 아니죠.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거나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한다. 유학지에 보지 않았습니까? 안 본 것처럼 표정을 짓는 분이 계셔서 보겠습니다. 나오기만 해봐라. 54페이지 요약집 54페이지 밑에 가로 2번 박스를 보시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무조건 생략하는 생략사항 나와 있죠. 그 중에 2번 지구단위 계획 또는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사는 개발행위 맞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한다. 이거 기출문이 2번 나왔는데 2번 나오고 난 다음에 또는 성장관리 계획이 신설돼 버렸고요. 그 다음 우리 교수님이 내시는 문제를 봤더니 교수님들이 7번을 내고 있어. 7번. 다른 데 내시는데 봤어요.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산림사업이나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는 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가? 그 법에 다른 위원회가 있어요. 그 법에 위원회가 있다니까? 그 위원회 거치지 무슨 도시계획 심의를 또 거치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사업, 나무 심는 거야. 산사태 방지. 나무와 관련된 위원회들이 있어. 위원회 이름 내 말 안 할게. 왜? 지금 새로운 걸 머리 넣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나무와 관련된 거, 그 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다. 맞죠? 예. 됐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서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 예. 그런데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이라도 지목 변경이 수반이 되면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지목 변경이 수반된다 할지라도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 여기까지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야. 그러면 절토 송토가 바로 토지 형질 변경이고 개발행위잖아. 그래서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허가받지 않는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허가 안 받는다.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안 받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 다음 27번 허가 절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찾기. 5번 지자체는 자신이 시행하는 개발행위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이행보증금 예치 X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 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시험에서는 국가를 주어로 안 써요. 쓰면 금방 눈치를 채니까. 그래서 지자체를 주로 많이 쓰고 있다. 1번 1번은 시험에 많이 나오죠.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변경할 때는 변경은 원칙으로 돌아간다.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경미한 사항 변경 허가 안 받고 경미한 사항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면적을 5% 범위 안에서 축소할 때 확대는 받아야 돼. 시험 또 축소 또는 확대 그래도 틀린 거예요. 2번 시장 군수가 허가할 때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에 관해서 누구의 의견을 듣는가?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시험에 2번이나 틀리게 나왔었어요.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석 채취가 완료되는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죠. 이행보증 예치 사유 또 복습을 해야 되고요. 28번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이 아닌 것은 우리가 성장관리구역으로 절대 지정할 수 없는 데가 있죠.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는 지정을 못한다. 왜? 이미 성장이 끝났거든.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성장이 될 만한 곳에 지정해요. 성장한다고 난개발될까봐. 그러면 어디예요? 녹관, 농자죠. 녹관 농자 중에서 이런 조건을 갖춘 곳에 지정을 합니다. 아닌 거 찾기 4번 행위 제한이 강화가 아니죠. 완화되는 점. 행위 제한이 완화가 돼야 난개발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4번이 틀렸고 무질서한 개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난개발 방지 등등 지역이다. 29번 개발밀도 관리구역과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둘 중에 한 개는 시험에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예. 둘 다 나오기도 해요. 일단 나온다. 가끔 이제 어떤 분이 그거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이런 분도 있었어요. 예. 예. 굉장히 반항적이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좀 긍정적으로 예. 자, 29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 4번 지문 보시면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누가 지정하는가? 이것도 시험에 계속 나왔죠. 6명 시장 군수, 국토부 장관 X, 도지사 X. 그렇죠?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6명 시장 군수가 지정을 합니다. 지도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고 협의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1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2년하고 20%는 나와 3년하고 30%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2년 이내에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강의를 갖다 한참 했을 때, 그때는 동영상 강의가 없었을 때요. 그 지하철 노량진역에요. 이렇게 이제 그 주말에 일일 특강 같은 걸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동영상이 없으니까 오프라인을 올 수밖에 없어요. 그 학원에 250명 들어가는 강의실이 4개가 있었거든요. 예, 예. 그때 26만 명 시험. 그러면 한 강의실에 제가 강의를 하고 나머지 3개의 강의실은 텔레비전 큰 거, 스크린을 연결해가지고 듣는데,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 노량진역에 내렸는데요. 앞에 이렇게 줄이, 역부터 줄이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무슨 줄인가 하고 이렇게 가렸는데, 내가 진행할게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새치기 한다고 가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이게 그날 제 특강을 들으러 오신 분들 줄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동영상이 막 있으니까 제 얼굴을 거의 다 아는데, 그때는 저기 제주도에서 오시거나 부산에 오시는 분들은 제 이름만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새치기 하는 줄 알고 줄 서요. 내가 저 올라가야 돼요. 학원 계단 올라가야 되는데 줄 서라고 막 줄 서서 차례 입장하거든. 오는 순서대로 250명 안에 들면 그 강의실 들어가고요. 예. 그다음 차례대로 이제 앞에 직원이 배정해줘요. 예. 그랬을 때 이제 그 중에 상당수가 지방에 공법 선생님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수가 들어와.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지방에 가서 울산이나 저기 지방에 가가지고 저하고 똑같이 강의를 해. 노기처럼 똑같이 강의를 해. 그래서 이제 그 특강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학원 학생들만 통해서 또 나눠주고 비공개로 특강을 해. 수강 신청 안 봐. 비공개로 보충 수업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와서 못 듣잖아. 예. 왜 차이가 나? 그래서 그때는 동영상도 없고 그래서 조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이분들 왜 그러면 동영 복습도 안 되잖아요. 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프린트물 있잖아요. 중요한 문제 있잖아요. 그걸 찢으라 그래. 찢어서 씹어 먹어 막. 왜 찢느라고 찢는 소리 때문에 잠을 깨는 거야. 예. 찢는 다음에 이제 씹어 먹어야 되는데 먼저 씹어 먹는 사람이 있어요. 씹어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겠습니다. 소화불량 생기니까 그랬거든. 근데 먼저 앞서서 씹어 먹는 사람이 있었다니까. 조는 분들이 많아서. 왜냐면 공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세상이 좋아져서 동영상도 있고 막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안 해. 내일 하지 마, 동영상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는 옛날에 학생들 훨씬 더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적당히 해서 합격하기를 바라는 거지. 자, 그래서 거기 나오는 그 지문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지금 우리가 2년 20%, 3년 30%가 없다고 그때 그 말 하면서 제가 씹어 먹으라고 막 이제 찢었고 막 그랬거든. 그 생각이 난 지금. 내 시험장에 갔는데 나왔어. 3년 30% 나왔어. 어디선가 봤거든 내가. 어디선가. 그래서 이걸 보니까 그때 그 생각이 나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예. 2번 지문을 보시면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의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해야 되고요. 3번 6명 시장 분수는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서 지정합니다. 왜요? 개발이 끝나서 더 이상 기반 시설을 설치할 땅이 없는 곳에다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하거든요. 5번 용적률 강화 범위는 최대한도의 절반, 50% 범위 내에서 기반 시설 부족을 감안해서 결정합니다. 자, 30번이요. 기반 시설 부담 구역에 나왔죠.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틀린 거 찾기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 보시 후 3년 내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아니죠. 1년이지. 1년인데 2년으로 써서 틀리게 하기도 하고 3년으로 틀리게 하기도 해요.
3년은 지구 단위 계획과 헷갈리라고 내는 거고요. 2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시는 1년이죠. 4번 틀렸고 1번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뜻이 나오는데 너무 많이 나왔어요. 핵심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지역이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다. X. 예.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하거나 기에 필요한 용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하는 구역이고요. 어디다 지정하여야 하는가?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 절대 3은 안 나온다. 그 다음에 3번 6명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데요. 요때 주민의 의견 청취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 왜 돈을 내야 되는 곳이거든. 주민의 의견 청취 거치고 지도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 역시 협의라는 말은 안 나온다. 5번 부가 대상인 건축행위는 단독주택이나 숙박시설 등등으로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절대 개축, 재축 이전은 아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신축과 증축이고요. 가로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 다만도 나왔어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때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만 부과. 기존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없으니까. 31번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공동부 유통공급시설이다. 그렇죠? 예. 재활용시설, 환경기초. 방자 들어가니까 방제시설, 주차장, 교통시설, 죽는데 보건위생시설. 예. 자, 32번 기반시설과 도시군 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기가 나옵니다. 일단 4번에 옳은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요 심화학습에 나오는 건데 여기저기에서 툭툭 던져요. 던지는 것 중에 하나가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학교 부지 지정할 때 그냥 지정하는 거 아니야. 학교 부지 지정할 때는요 토지 적성 평가를 제일 열심히 해. 학교 부지, 공원 부지, 공공청사 부지 이런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를 갖다가 정할 때는요. 가장 열심히 하는 게 토지 적성 평가야. 이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게 토지 적성에 맞는지.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할 때는요. 또 할 필요가 없잖아. 토지 적성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번 지문이 많이 나온다고 시험에. 툭툭 던져. 뜬금없이 하나씩. 1번 도시 지역에서 주차장 등등 나오죠. 주차장이 최근에 신설되어 있었고 사회복지시설 한번 나왔고 이런 것들은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없이 그냥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다. 대학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추가 설치가 필요 없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개발행위가 집중돼서 인구가 늘어나도 추가로 필요한 기반시설이 아니거든, 대학은요. 3번 용도지역 안에서 각종 제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 종류 등등의 제한은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용도지역이 녹과한 농자야. 건물을 4층 이하로 지어야 돼. 근데 5층, 6층짜리 건물이 있어. 봤더니 도시군 계획시설이지. 공공청사 같은 겁니다. 5번 공동구 협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수용할 수 있는 거. 위험한 거, 가스관. 지저분한 거, 하수도관. 33번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기. 1번 매수 청구, 내 땅 사가라 한 토지 소유자는 매수 의무자가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얻어서 3층 이하 단독주택, 3층 이하 일종 근생,
3층 이하 2종 근생탄, 단란주점 안마시설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은 제외. 5층 이하 1종 안 되죠? 1번 틀렸네. 매수 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 매수 청구했을 때는 매수 여부 결정은 6개월 내. 매수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2년 내에 매수해서 알려줘야 돼요. 2년 내에 매수해야 되고요.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상환기간은 10년 이내. 예.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의무자일 때는요. 채권으로 대금 지급할 수 있다. 이 채권이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거나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대금 지급할 수 있다. 5번 6개월 내 매수 여부 결정이고요. 34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거 찾기. 우리 3번의 옳은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요. 수용이나 사용할 수가 있죠.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해서 인접 토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재료 적치장, 임시 통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접한이 나오면 수용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 인접하는 것은 일시사용. 인접한 그랬는데 수용 그러면 안 돼요. 1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그 성질상 행정청이 아닌 자는 시행자가 될 수 없다. 행정청이 아닌 자라도 비행정청인 자라도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면 시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때 공공기관은 그냥 지정만 받으면 되고 민간 시행자일 때는 조건을 갖춰야 돼요.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갖다가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공부 많이 했었습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원칙적인 실시계획 인가권자. 국토부 장관한테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실시계획 작성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인가권자가 됩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3개월 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렇죠? 뭐 2년 내에 수립하고 안 하면은 효력 상실, 실효라는 규정은 나오지 않는다. 억지로 만들어 놓은 규정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준공검사권자다. 그렇죠? 공사하려 보고 있으면 준공검사. 국토부 장관은 준공검사권자가 될 수 없고요. 지자체장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5번 문제가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기예요. 1번 국토부 장관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권자 될 수 있어요. 왜?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자가 다 작성할 수 있어요. 6명 시장 군수, 국토부 장관 도지사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고는 6명 시장 군수만이 하고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수립은 해도 공고는 못한다. 1번은 옳은 거고요. 2번 다른 법률에 따라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될 때는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실로부터 3년 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요. 3번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 집행계획으로 예. 지금 거기 2번 지문 보시면은요. 지금 아까 2번 지문 거기 3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이게 2년. 헷갈렸습니다. 2년. 그러면 여기에 어디에 있는지 우리 요약집을 잠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년입니다. 자, 우리 요약 69페이지를 봐주세요.
요약지 69페이지 보시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권자에서 원칙 6명 시장 군수가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3개월 내 재원 조달 계획 보상 계획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야 되는데 밑에 나오는 법률 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게 뉴타운법이에요. 도시재생법에도 이 법에 따라서요, 도시군 계획시설이 결정 고시가 의제되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요, 3개월이 아니라 이 법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2년 내에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년. 그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할 때는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와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나오지 않는답니다. 뭘 기억해야겠죠? 2년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지문 3년 이내 1단계 그렇죠? 3년 이후에 할 거 2단계 3단계는 없어요. 4번 3년 이내 1단계죠. 그래서 2단계는 3년 이후고 5번 단계별 집행 계획이 수립되어 공고되면 변경할 수 없다. 당연히 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5번 문제는 이거는 뭐 제가 만든 문제도 아니고 좀 교수님 거 가져와서 약간 수정한 겁니다. 그러면 단계별 집행 계획에서요 또 조심할 거 몇 개만 보겠습니다. 단계별 집행 계획은 수립은 있지만 승인이란 말은 안 나옵니다. 시장 군수가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도지사 승인 받아야 된다. X는 없어.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할 때는 공청회란 말이 안 나옵니다.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거 없어.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 청취 이런 말 없어요. 그 다음에 실효라는 말 안 나와. 3개월 내에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3개월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 이런 말 없다고. 조심하시고. 36번 조사 측량, 타인 토지 출입, 장애물 변경 제거 등의 행위와 이로 인한 손실 보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찾기. 4번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출입할 수 없다. 소유자가 아니죠. 밤에 들어가면 점유자가 놀라. 깜짝 놀랍니다. 4번 틀렸고 1번 보상 의무자는 그 행위자가 아니다. 부공무원이 타인 토지 출입하다가 뭘 밟았다. 활구본이 고려청자야. 부공무원이 물어주는 게 아니라 그자가 속한 행정청. 작업 인부가 뭘 밟았다. 2조 백자를 밟았어. 누가 물어주는가? 그자를 고용한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보상 의무자입니다. 타인 토지를 재료 적치장 임시 통로로 사용하거나 장애물 제거 변경할 때는 원칙은 토지 소유자나 관리인 등등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손실 보상에 대해서 협의가 성립 안 되면 토지 수용면에다가 보상금을 정해달라는 재결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아까 보셨고 행정청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허가 없이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지네들은 그냥 출입할 수 있다. 다른 사람 원칙적으로 허가를 6명 시장 군수한테 받고 출입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국토계획법인데요.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체크해 놓으면 청문회. 자, 이제 청문이 나옵니다. 절대 청문회가 아니다. 청문하는 거, 계도실. 청문회 불려 나오면 지나가는 개도 실실 웃는다. 예. 개발 행위 허가 취소를 당했을 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됐습니다. 저는 취소당할 만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실시 계획 인가가 취소됐을 때 근데 앞에 수식어를 붙여요. 비행정청인. 왜냐하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은 비행정청만 지정받거든. 비행정청인 이렇게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네. 앞에 자만 따서 개도실로 외웠는데 비가 나오니까 이게 틀렸다고 그런 거야. 그리고 교수님이 함정을 파나요.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 취소. 이거 도자 나오는데? 해서 이거는 맞는 거, 이 틀린 줄 알아.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내는 것을 조심해야겠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제 37번 도시개발법부터 보겠습니다.